지방 흡입을 한 후에 체중이 늘어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돈도 들이고 고생해서 날씬해졌는데 이 식욕을 전혀 억제하지 못해서 다시 살이 쪄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전혀 안 해요. 수술한 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나이살이 점점 붙어요. 자,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저희 지방대학에서는 그 어느 채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뿅. 안녕하세요. 지방대학 총장 닥터환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을 잘 하고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서 살이 찌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 흡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이제 다시는 저 과자 먹지 않을 거야. 저 과자 때문에 내가 살이 쪘는데 수술 받고 다시는 살이 찌지 않아야지. 지방을 빼려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 흡입이라는 수술이 이 뇌를 고쳐주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직접적으로 고쳐줄 수 없어서 살이 찌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방 흡입도 이제 한 2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수술해드렸던 아가씨가 애엄마가 되어 있고 자신의 자녀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관찰하게 됩니다. 모두 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게 수술을 받은 많은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식생활 패턴을 바꾸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10년이 지나도 그 몸매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방을 뽑았고요. 여기는 지방을 뽑지 않아서 수술을 하지 않은 부위가 되는 것이죠. 수술을 해서 여기 수술을 한 부위가 날씬해졌어요. 그런 다음에 운동이나 식사 조절의 실패로 살이 다시 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 흡입은 지방 세포 자체를 제거해 주는 수술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위에 지방이 100개씩 골고루 있었는데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수술을 받은 이 부위는 지방이 20%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고 운동도 잘하고 식단 조절도 잘한다면 이런 모양 그대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요. 수술받은 부위나 수술을 받지 않은 부위나 마찬가지로 잉여 영양이 지방세포로 가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수술을 받지 않은 부위는 100개, 수술을 받은 부위는 20개의 지방세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수술을 받은 부위는 시속 20kg로 살이 찌기 시작을 하고 수술을 받지 않은 부위는 시속 100kg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술을 할 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부위를 수술을 하든 간에 모든 부위를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을 수술을 한다면 팔 중에 어느 작은 부위는 수술해서 빠질 수도 있고요. 디자인에 따라 어느 부위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살이 찌게 되면 살이 찌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약간 이어질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변화가 눈에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좀 예리한 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시더군요. 또한 정말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평평하게 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편차가 예를 들어서 10이었다면 살이 찌면 이 편차가 20 또는 30이 되어서 울퉁불퉁한 것이 더 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몇 년 전에 수술을 받았고 몇 년 후에 지금 보니까 좀 울퉁불퉁해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수술받은 특정 부위에 흉살이 많이 생겨서 특정 부위가 좀 딱딱하다면 이 부위의 피부는 늘어나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부위와는 좀 다르게 쉽게 팽창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살을 다시 빼면 좋아집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울퉁불퉁한 것도 보기가 좋아지고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이는 부위도 좋아지죠.
그래서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수술 전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예쁜 몸매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5k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는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알아차리기 힘든 정도죠. 하지만 10kg, 20kg 정도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모양이 균형을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체중이 증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방흡입을 이미 받으셨나요? 지금 체중이 어떤 변화가 있죠? 지금 빨리 운동을 다시 시작하시고 식단도 조절하세요. 그래야 예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을 한 후에 체중 증가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나요? 그러면 여기 밑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안녕!